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또 과연 어떤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 주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에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과 만나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이번 한 주는 1900선을 사이에 두고 등락하는 어수선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만기일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안정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미 대선 이후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라며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대기아차그룹이 2013년 6월 이후 모든 신규 차량에 스마트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해왔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카 솔루션 업체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난주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대선 결과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절벽 이번 주에도 시장을 위축시킬까요?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주에는 사실 빅 이벤트는 좀 작아지는 그런 한 주인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제 빅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빅 이벤트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미국 대선이 끝나는 주초 정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반등적, 기술적인 반등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스의 재정 문제가 다시금 유럽 문제죠. 유럽의 이 그리스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기술적 조정을 볼 수 있어서 투자분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갔습니다.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갔는데 문제가 좀 틀린 게 주 후반 때 그리스의 재정 문제는 오히려 생각보다 긍정적 시나리오로 많이 가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봤던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가 불거지면서 장중에 1900포인트 이하를 국내 시장이 빠진 코스피가 그 이하로 빠지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조금 좀 주초의 예상과 조금 다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상당 하단이 막혀 있지만 이슈 자체가 나오면서 출렁이는 변동성이 큰 국면이라서 투자자분께서 계속해서 좀 힘든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정 문제도 사실 부각되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이 11월과 12월 달에 보면요. 소매 판매가 나는데 전년 동월 대비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 3.4%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GDP 한 70% 정도가 소비 분야죠. 소비 분야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 재정 절벽의 문제 자체도 이 소매 판매의 긍정적인 분야에 의해서 다소 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오히려 좀 큰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하원을 좀 차지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전반 상원 그러니까 민주당 상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하면서 이 두 분들 간에 좀 주도권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보다 알려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금 이 자리에서는 이 재정 절벽,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재정 절벽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충격은요, 최대 한 6천억 달러 정도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것들 만약에 2013년도 미국의 경상 GDP로 환산한다면 한 3.7%니까 규모 자체는 아직 그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우려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감세 문제로 인해서 주로 발생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금주에 제안함으로써 이제 하원과 정치적 협상을 공화당의 하원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과 정치 협상을 시도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워낙 서로 간의 그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쉽게
예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서 지난주에도 시장이 이 내용으로 인해서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금주 초까지 오늘까지도 소폭 영향을 미치는 좀 특이한 현상.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노출된 재료는 지난주에 마무리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부자에 대한 증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좀 풀이한다면 최상위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증세를 하겠다 이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자본 이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상위 2단계에 대한 소득 구간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소득 구간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상태로 하겠다. 그러면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위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이 35%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33%가 있는데 35% 구간을 지금 39.6%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그 밑단계인 33%의 경우는 36%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민주당 오바마가 주장하는 원상 복귀 내용이다. 그래서 옛날 감세했던 부분을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런 세제에 대해서 감세한 부분들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같은 거는 이제 자본 이득세라서 1년 이상 장기 투자안에서는 소득세율이 25% 이상에 대해서는 15%로 지금 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율이 15%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20%하고 10% 각각 5%씩이죠. 5%하고 이제 뒷반은 10% 정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타협이 있어야지만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타협할지에 대해서는 또는 중간에 어떤 조정적 포인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간 많은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된 것이 현재 형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재정 절벽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질 경우 결국은 그것은 누구에 대한 부담이냐? 정치권에 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대선을 끝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웃을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 웃지 못하고 웃고 있거든요. 울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주 말 정도에는 해법을 찾아야지만이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주 말부터는 좀 밑그림 자체가 좀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 특히 또 지금 이제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은 것인가. 오히려 조금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좋아하기도 전에 일단은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신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재선 이후에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되었고 힘이 있을 때 이 재정 절벽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면들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부각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에 더불어서 또 재선까지 확인하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한테 힘을 좀 실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민들이 뭐 결과 어쨌든 간에 오바마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공화당 자체가 크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오바마가 제시하는 이런 소득 문제라든가 증세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민주당 쪽 또는 오바마가 주장하는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면서 나갈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주초에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금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할수록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재정 절벽 이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더 큰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망하는 장세가 이번 주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분석 나왔는데요. 잠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큰 시장 그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논란거리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어디에 좀 기대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 이벤트는 이제 마무리가 지난주 됐고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스몰 이벤트만이 자잘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스몰 이벤트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소폭, 지난주보다는 이제 좀 소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스몰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볼 때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이죠. EU 네.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진행되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도 이미 악재가 반영되고 호재가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3일에 이 미국의 하원들이 개원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들이 자기네 먼저 협의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민주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안을 가지고서 이번 주 말에 오바마를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도 부정적으로만 너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